안녕하십니까. 문제학교 복가대학의 유소입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옛날에 덕분에 수학책을 들고 다시 공부하시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가 재미있어야 하는 것은 스포츠의 룰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수들뿐만 아니고 관중들도 룰을 알아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입법부를 형성하는 그 과정은 축제인데, 그런 국민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행사하는 표가 어떤 식으로 전달될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게임의 규칙이 모두들에게 사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토론자로서 이 발전을 받고 또 법안들을 보면서 저도 역시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이 정도의 법을 가지고 과연 민주정을 구성하는 그 축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인가 하는 데 상당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음성필 교수하고 우리 김영민 평론가님께서 토론을 잘 해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패스트트랙 이 문제에 좀 이렇게 정착되면서 이게 그대로 법안을 가지고 이게 법률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게 과연 총선 전에 지역구 조정이 가능한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대 총선은 지금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법률상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게 국회의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서 그걸 한 6개월 전에 보고서를 보내면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냥 존중한다, 이 정도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대 총선까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쭉 봐왔듯이 총선에 임박해서 지역구를 그때 가서 부랴부랴 획정해서 선거를 치렀던 경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비난은 우리가 받을 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회의장에게 두었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따로 떼어서 중앙선관위의 독립기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은 13개월 전에 국회로 보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에는 없었던 용어인 확정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그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국회 의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미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의뢰 총선에 임박해서 선거구역을 획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20대 총선에서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을 상당히 짧은 기간을 놔두고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어서 법의 부칙으로 6개월이라고 시한을 종전처럼 두었었습니다. 6개월. 그리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지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못 지키면서 총선 자체를 치를 수 없는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20대 총선은 부득이하게 그냥 총선에 임박해서 지역구를 획정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켜져야 하느냐? 바로 21대 총선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모든 법에 있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그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안 설명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동안 선거 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거 관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구 입후보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국회에 선거일 12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혹시라도 그게 못 지켜질까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해서는 13개월 전에 반드시 보고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 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딱 한 번에 걸쳐서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이의를 하고 그 이의가 있으면 선거격정위원회에서는 그걸 10일 내에 수정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국회에서는 수정 동의 없이 바로 표결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의 취지를 보면 물리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을 보면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는 지역구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획정위원회는 13개월 전에 그 안을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물건을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은 개정안은 75명 플러스 225명을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이 법은 원래 시행될 수 없는 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지금 공직선거법은 법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냥 구태의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당이나 정의당에서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뭐 12개월 전에 국회가 확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까지도 개정안에 넣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빼어버렸습니다. 이건 또 패스트트랙 지금은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1대 총선은 지금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그 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게 준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대통령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면서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비례대표가 있지만 내각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이 아무리 표심으로 야당에 대해서 야당도 잘해봐라. 그 집권당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과반의 표를 몰아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석에서 과반이 안 되고 제3당, 제4당이 그걸 나눠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타겟이 불분명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선거의 기능은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51%의 표를 가져가고 49%로 패배한 쪽에 부통령 시킵니까? 내각 구성권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그 투표에서는 사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표를 걱정해서 비례대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물론 장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토양상 귤이 표준을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비례대표단 넘어오면 사실 그 도입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컨대 뭐 정의당이 이걸 주도했습니다만 정의당과 비슷한 진보 소규모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추구하는 게 약 봉쇄조항, 아까 그 3% 정도 득표를 해야만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 없애라고 했는데 그거 안 없앱니다. 그건 뭐냐? 자기도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진보 세력이 자기 휘하 먹겠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은 반드시 비례대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전문성을 살린다?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국회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야말로 그 관료들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문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입법의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죠. 현장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여성,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이제 지형상 분명히 뭐 막대기 밟고 전화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천해서 몇 명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비례대표로 와서 제가 알람을 맞춰주세요. 네. 아유, 어떻게.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장점들은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뭐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 주민 발언, 현재 이런 제도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얼마든지 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소개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 분의 상당수가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나가십니다. 그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의정 활동을 보면 상임위 출석률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안을 발의해서 가결된 숫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표수를 넘어온 팽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서는 헌법상의 이 비례대표 시행을 정제한 규정들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그 개정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20대 총선은 그대로 치르고, 그 다음에 정말 비례대표 폐지, 또 다른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